성공적인 단타 매매를 위한 키포인트, 매매 기준을 만들고 지켜라. 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생활입니다. 금일은 매매 녹화를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공적인 단타 매매를 위한 중요한 부분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주목도입니다. 이 시장의 주목도라는 것은 당일 매매를 진행하기 전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을 체크함으로써 내가 이 종목 선정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들인데요. 뉴스 그리고 호재를 통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당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과 해당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꼭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장 초반 양봉이 보인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 초반에는 전일 상승 종목의 매수세, 시외 매수세, 장전 매수세들의 강한 흐름에 의한 여파로 잠시 상승 후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 몇몇 종목의 급등을 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일 흐름을 보여주는 재료는 오전 10시 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시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두 번째, 관련주들의 움직임. 장 초반에는 빠르게 급등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두 주도주가 될 수는 없고 재료로 인해 전체 관련주의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상승 후 하락 전환할 수 있기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습니다.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그 중에서 주도주와 2등주 또는 3등주의 종목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날 상승을 해주는 재료의 관련주로서 매매를 진행할 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뉴스 분석을 통한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0659 인포스탁 섹터 종목,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종목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종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전체 체크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나서 테마를 검색 여기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테마들이 일단은 보여질 것이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종목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자, 주도주가 보인다는 것은 가장 먼저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 있다는 뜻이고 2등주, 3등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체 관련주 흐름 중에서 동일하게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 나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당일의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느끼고 싶다. 어떤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올까를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0659 인포스탁 섹터 종목을 확인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목 선정과 매수 시점 그리고 대응. 관련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주도주와 2등주, 3등주가 확인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세가 강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관찰하고요. 이때는 차트상에서 지지와 저항, 매물대 등을 체크해주면서 현 주가 위치에서 진입할 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때 지지와 저항은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항과 매물대 등 당연히 물량이 쌓여 있는 가격대에서는 호가창을 통해 해당 가격의 물량과 체결량을 확인하며 비중을 결정하고 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타 매매에서는 매수 시점이 좋으면 자신이 매수한 자리에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매수를 했거나 비중을 조금 욕심을 내서 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매수한 자리는 손절
또는 반등하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당일 흐름 예시인데요. 저는 오늘 이화전기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자, 매수 시점은 제가 조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느렸다, 어떻게 보면 빨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 물량은 요때 만들어진 캔들의 흐름을 보고 매수를 진행을 했으나 정작 매수가 된 것은 다음 봉이 바뀌고 나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리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의 호가 물량, 그리고 호가 물량 B, 그리고 체결되고 있는 실질적인 체결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중을 결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또는 관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화전기를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서 제가 진입을 하는 포지션들은 대부분 앞쪽에서 물량을 빠르게 소화시켜주는 형태, 보통은 앞쪽 포지션이 되겠죠. 근데 재료가 확인되고 난 지점에서부터는 그 만들어진 고점 이후에 종목들이 재돌파를 해주거나 지지 후에 재상승해주는 구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자리, 여기서의 호가창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호가창의 흐름. 호가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간을 거쳐서 내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떤 포지션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포지션에서 반등이 나올지 또는 손절이 나올지를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지지와 저항들이라고 만들어 놨던 중요한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들에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주고 받쳐주고 있느냐라는 호가창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물론 뚫어주는 가격대의 호가창과 다시 지지를 해주는 호가창의 물량도 중요합니다. 이 이후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당연히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소화해주는 체결량, 그리고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매수 물량이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 거래량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꾸준히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진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일 내 진입 시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한다. 매도를 위한 분석과 판단입니다. 매수 후 지켜주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다를 수 있는 저항 또는 매물을 확인해야 하고 언제든지 빠른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 지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저항과 매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호가창을 주목하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과 하락 시 지지해줄 매수 대기 물량, 그리고 꾸준한 체결 호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흔히 상승 VI, 정저가라고 얘기하죠. 또는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강한 매수 심리와 세력들의 수익을 실현하려는 강한 매도 심리가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를 쉽게 달성해 주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특정 가격대 아래 호가 물량을 체크하면서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됐어요.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앞쪽에 상한가 또는 정저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고점의 형태, 고점에서 물량이 떨어지는 이런 시점들이 간혹 만들어지곤 하죠. 자, 이런 형태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호가입니다. 자, 상승해주는 호가들과 그리고 하락하는 호가들, 어떤 호가가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호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매도를 정저가 아래쪽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있는 호가 물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당연히 체결량이 들어오면서 체결을 시켜주겠죠. 여기 있는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이냐, 아니면
강한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쯤이야 모두 체결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물량이 보이느냐의 차이인데요. 결국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7초 그리고 40초가 됐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주고 여기의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11만 7천 주로 늘어났지만 강한 체결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렇게 물량이 빠지면서 그리고 체결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초 그리고 40초 그리고 51초 이 사이에서 어떤 매수 대기 물량과 체결량 그리고 호가의 물량 변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조금 늦게 또는 어떻게든 빠르게 매수가 된 시점에서 주가가 저항을 뚫어주는 형태, 지지를 잘 해주고 뚫어주고 제가 매도해야 되는 가격, 마지막 정저가, 2차 정저가 아래쪽에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라인을 보면 뚫어줘야 될 라인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었죠. 뚫어주고 지켜줘야만 하는 라인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있고요.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올라가주면 좋다라는 의미와 이 가격대는 밀린 가격이기 때문에 소화를 해줘야만 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의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 고점 이후에 저점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빠르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크게 상관없는 일이고 뒤쪽 구간에서는 이 가격대에서의 호가 물량만 체크를 해서라도 언제든지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상태라면 뒤쪽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게 되겠죠. 거래량도 활성화가 됐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체결량의 형태를 확인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매수 시점이 됐고, 그러나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 가격 사이에서의 물량을 체크하면서 홀딩,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얻는 방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타 매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뉴스를 통한 재료 분석, 그리고 해당 재료의 관련주를 정리하라. 두 번째, 당일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관련주의 흐름을 찾아라. 세 번째,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관련주 중 주도주 또는 2등주 또는 3등주의 차트를 확인하고 물량도 확인하면서 매수 시점을 선정해라. 네 번째, 차트상의 지지와 저항 또는 매물대를 확인, 그리고 호가창의 물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매도 호가를 설정하고 대응을 이어나가면서 호가의 물량과 캔들의 움직임을 통해 목표가 매도 또는 목표가 아래 매도하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은 모두 수익으로 마감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일 손실로 끝나셨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잘 만들고 다듬어서 매매에 대입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매매를 해 나감으로써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